안녕하십니까.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서는요, 연금저축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면 절세와 수익을 다 잡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요? 50만 원씩 넣을 수도 있고요. 최대 150만 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 한도는요, 연간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로 치면은 1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을 주는 기준으로 보면은요, 1,8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연간 6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원을 월로 치면은 월 50만 원까지 넣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은 50만 원을 초과해서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50만 원만 넣는 게 좋을까? 150만 원까지 다 넣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2030이다. 좀 아직 나이가 어린 세대다 그랬을 때는 최대한도 월 50만 원까지만 넣어도 되지 않느냐. 월 50만 원 이하로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는 세액공제 효과가 더 크니까 세액공제 중심을 하고 비과세 혜택은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젊은 세대에서는 아직 연간 1,800만 원 연금저축에 넣을 만큼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4050 세대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최대 150만 원까지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물론 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은 초과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은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뺄 때 그냥 비과세를 뺄 수 있으니까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4050 세대는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넣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 도중에 급한 돈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출금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에 연금저축에 1,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25년 3월에 1,000만 원이 필요해서 돈을 빼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00만 원을 빼려고 했더니 그 빼는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신청을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요. 운용수익이 1년 동안 50만 원이 생겼습니다. 요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요 16.5%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더하기 50만 원에 대해서 16.5%인 107만 원 정도로 세금으로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떼죠. 이런 점들이 불리합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이렇게 해지하게 되면, 중도에 인출하게 되면은 무려 16.5%로 세금을 떼어버리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원금 손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하지 않은 400만 원,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 세액공제 했지만은 4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안 당했죠. 이런 경우에는 출금할 때 세금을 안 뗍니다. 비과세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저축 가입할 때 주의할 사항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가입하라. 내가 늘 돈이 없다고 해서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입해 놓으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 상품이 없어지더라도 세제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 상품이 진짜 없어져 버리면은 신규 판매가 중지되면은 좋은 세제 혜택 상품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입해라. 그리고 가입할 때도 2개 이상 개설하라. 2개 이상. 하나만 만들지 말고 2개 이상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를 만약에 계속 납입하다가 만약에 해지하는 경우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은 투자를 계속 못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계좌에서 또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은 개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금 외에 수령하지 말라. 연금저축펀드는요,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는 말은 만약에 연금 개시 전에 중도에 인출한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이럴 때는 16.5%로 아주 엄청난 세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매월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씩 받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고 한꺼번에 1억, 2억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또 16.5%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의미가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중도 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은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돈이 필요하거나 해외 이주를 하게 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되거나 또는 15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되거나 사망 또는 파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16.5%로 과세하지 않고 3.3%에서 5.5%로 과세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인출할 때 이 사유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이걸 입증하지 않고 인출을 하게 되면 16.5%로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증명해서 낮은 세율로 인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ETF를 통해서 연금저축을 세팅한다 그랬을 때는 이런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월 50만 원씩 넣는다고 하면은 각기 성격이 다른 ETF로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덱스 ETF에다가 20만 원, 그다음 성장주 ETF에다 10만 원, 가치주 ETF에 한 10만 원, 배당주 ETF에 10만 원. 그러면은 시장이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좋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성장주가 잘 가고, 어떤 때는 가치주가 잘 가고, 어떤 때는 배당주가 잘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성격이 다른 그런 ETF에 분배해 놓으면은 시장이 어떤 쪽이 좋든 나쁘든 길게 보면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투자하다가 만약에 성장주 ETF가 수익이 잘 나간다 그러면 그쪽 비중을 좀 높일 수도 있고 또 배당주 ETF가 수익이 잘 난다 그러면 그쪽 비중을 좀 높이면 되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는 좀 동일하게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 인덱스 ETF는 우리 시장 수익률과 똑같이 가는 그런 수익률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ETF를 통한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시면은 절세 혜택도 있고 투자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ETF 아무거나 하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저축을 좀 더 절세하면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좀 절세와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